자, 2017년 3월 15일입니다. 오늘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가 화이트데이였는데 잘 보내셨는지.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요. 네,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 검찰 박 전 대통령 주말 전후 소환 조사. 날짜 정해 오늘 통보하기로라고 하는데 그 검찰 측에서 이렇게 하고 그 소환 조사에 대해서 뭐 조율 없을 것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참 그 권력을 1차 맞아 상징적인 권력이긴 하지만 어차피 1차 맞아 지랄 연병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저 새끼들은 정말 개새끼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 트럼프 습근평 4월 초 첫 정상회담. 학생 수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늘었다. 초중고생 1인당 지출이 역대 최대로 합니다. 지난해 학생 수 20만 명 감소해도 20만 명 감소했어요. 사교육비 총액은 7년 만에 반등. 4차 산업혁명 문화관광 한국 인도네시아 같이 갑시다. 요거 한국 인도네시아 사이에 무슨 뭐 경제인들 모여가지고 그 도둑놈 새끼들 모여가지고 뭐 한다 그러던데 뭐 그 관련 이야기겠죠. 이면은 아까 사교육비 관련 이야기입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교육비 9배까지 격차 벌어져 교육 연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국민 평균적으로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사교육비랍니다. 근데 이게 학원 안 다니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돈이 없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그 진짜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수백만 원까지 지속했죠, 그죠? 평균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 국민 56% 인터넷 포털을 언론이라 생각. 조선일보가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네이버 뉴스가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사실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난 잘 모르겠네. 자, 3면입니다. 요런 얘기 있네요. 세월호 잃으면 4달 초 인양, 요런 소식이 있고요. 3면입니다. 기득권자, 음주운전, 불법자금, 민주경선, 난타전 시작됐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로 첫 TV 토론. 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공방. 안희정 문재인 리더십 공격 뭐 그렇답니다. 자, 문재인 이재명 최성 대 안희정 대연정 놓고 3대1 충돌. 사실 안희정이 좀 많이 무리수를 두고 있지. 90분간 틀에 짜인 질문만 오간 토론. 외교안보는 사드 1분 답변뿐이다. 조선일보에서는 싫다라고 민주당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면 오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한국 인도네시아 그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그 도둑놈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거 얘기하는 건데 뭐 이거는 여러분이 보세요. 저는 변심 없습니다. 기업가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 적이 있어요? 진짜? 수백억 벌어놓고 수십억 들어가지고 어린이 병원 지어주면 그게 선행인가? 오면입니다. 오면입니다. 수사하라 중단하라 과도정부의 주문 쏟아내는 민주당. 폭력 태극기 집회 사법처리 압박. 청와대 기록물 이관에도 연일 경고.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뭐 그 탄핵 끝났으니까 조조일보는 이제 총지를 박근혜가 아니라 반대로 민주당한테 돌리고 있죠. 자, 황교안 탄핵 후 첫 국무회의 대선 날짜 출마 여부 안 밝혀. 자, 넘어가겠습니다. 8면입니다. 힘 모아도 힘들 판에 집안 싸움으로 힘패는 새 정당. 삼정당이라는 거는 그 한국 그 자유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요 세 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맥락은 니들 잘해가지고 민주당을 좀 꺾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 적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하고 손학규가 서로 뒤통수를 치려고 노리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있고, 삼성동 정치 조짐에 비박 나경원 당해치는 행위 징계야. 요게 이제 자유당 쪽 이야기고요. 당 지도부 4달 5일 경선 결정에 안철수 손학규 또 충돌 국민당 이야기고,
김무성 비대위원장 추대 움직임에 유승민계 집단 반발. 요게 이제 바른정당 유김당 쪽 이야기입니다. 네,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신면입니다. 트럼프 새 부캐 카드 들고 습근평과 담판 벌일 듯. 고 정상회담 한다 그러죠. 트럼프가 습근평에 엉덩이에다가 뭘 박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 기분이. 그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 자, 12면입니다.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사전 조율 없다. 요게 이제 검찰 입장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질질 끌고 미루고 그다음 봐주고 그러다가 권력에서 탄핵 인용되면서 그 권력에서 내려가자마자 이렇게 자기 주인의 손발을 물려고 드는 이 개새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검찰은 여러분 신뢰할 수 없어요. 뭘 받겠느냐, 뭐 트럼프가 알아서 하겠지. 저는 검찰은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검찰 같은 엘리트 조직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엘리트라고 해서 대가리가 똑똑하면, 여러분 잠깐만요. 대가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일처리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고치진 않아요. 대가리가 똑똑할수록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남들의 뒤통수를 더 적극적으로 치게 되죠. 더 치밀하게 치고. 검찰 새끼들 믿지 마세요. 특검 옛날에 하던 거 보셨으면은, 검찰이 특검 하는 것만큼이라도 따라가면은 우리는 정말 가래가 좀 있어. 그러니까 특검을 한 거야. 옛날에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까 특검을 만든 건데, 그 특검이 지금 시일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두고 봅시다. 자, 판사 1명 사표 반려했는데 법원이 시끌. 서울대 기초학문 석사과정생의 연간 1,000만원 장학금. 좋은 일 하네. 자, 괜찮아요. 요즘 담배도 많이 안 피는데 이렇게 목이 가래가 끼더라고. 자, 13면입니다. 15만원짜리 한복 빌려줬다가 가슴이 찢어졌다. 이거는 뭘까? 유아용품이나 유아옷을 이제 빌려주는 업종이 생기는데, 근데 그 소비자들이 별로 옷을 깨끗하게 쓰지 않는다, 뭐 그런 부류의 기사입니다. 자, 탈북민이 주홍글씨도 아닌데 45% 남한서 차별당한 적 있다. 탈북민쯤이면 주홍글씨가 아닐까? 주홍글씨. 탈북민들이 사실 내려와서 그 정권 선전의 앞잡이로 이용되는 꼴을 보면은 저게 일종의 주홍글씨가 아닐까 생각도 들긴 해. 난 그렇게 생각해. 16면입니다. 창업 10년 지나면 음식점 4곳 중 한 곳만 살아남아. 넘어갑시다. 그렇게 썩 재밌는 기사가 없네요. 20면 뭐 국제면인데, 일본의 최대 헬기 항모 남중국해 빚어낸다, 뭐 그런 얘기 있고, 뒤쪽에 문화면 그런 거는 별거 없고요. 스포츠면도 별거 없고. 30면은 뭐냐면요. 30면은 신부는 선생님 면인데, 잠깐만요. 그 신부는 선생님 면인데, 오늘은 마그나 카르타라고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는 건데, 대헌장. 요거는 영국의 이제 존이라는 왕이 그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검찰 같은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총질당해가지고, 아무튼 그 나는 더 이상 왕노를 못하겠다라고 이제 서명한 걸 얘기하는 건데,
난 더 이상 막노 안 하겠다. 니들 좆대로 해라라고 이제 서명한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그런 거고. 부제는 이렇습니다. 그 과도한 세금에 불만 폭발한 귀족들 존왕에 맞서 마그나 카르타 만들어 국왕의 과세권과 체포권 등 제한. 근대 헌법 탄생에도 기여 최초의 성문헌법인 미국 헌법 기본권 지키기 위한 투쟁 결과예요. 이게 기본권 사실 이게 기본권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투쟁 결과가 예를 들면 마그나 카르타다 아니면은 미국의 헌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난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심하게 많이 문제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영국의 통치 체제가 되게 후진적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2300년 전에 겪었던 요 시대, 그러니까 요 시대에 비하면은 중국에서는 한 1500년 전에 겪었던 그 봉건제도라는 진통을 어쨌건 영국에서는 1200년 후에나 겪게 됐다라는 거는 사실 그러면 그거는 정치 체제가 많이 후진적이고 그게 발전되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 중앙집권이라는 체제가 그 유럽의 봉건제에서는 그 발달된 게 훨씬 나중이니까요, 사실. 그래서 결국 그 중앙집권이라는 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것 때문에 이제 귀족임들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 행정을 보는 실권자들이 이제 중앙 권력보다 훨씬 더 힘이 커지게 돼서 자기들 좆대로 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마그나 카르타의 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교과서에서는 되게 높게 평가하죠, 그죠? 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높게 평가해야 될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2면 오피니언, 33면 오피니언인데 이건 넘어가고요. 34면 오피니언이 진짜 오피니언입니다. 자, 일자리의 종말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그 오윤이라는 국제부 기자가 쓴 글인데, 요거는 뭐 국제부 기자가 쓰긴 썼는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의외인 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일자리 이야기를 하는 게 조선일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일보는 대체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좀 의외라고 난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느꼈는데. 자,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다 한미동맹 퍼펙트 스톰 맞는다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회부장이 쓴 글인데요. 종잡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정책 만들고 문 후보 문재인이죠. 문재인 진영 인사들은 과거 대북 정책에 맹신 앞세워 이 두 흐름이 합쳐지면 감당 못할 상황 닥칠 수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사드보다 강한 중국 레이더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몽골 지역에 중국이 레이더를 깔았는데 그게 한국을 비춘다라는 얘기죠. 사실 사드보다 이게 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35면입니다. 지난 5년 성과로 입증한 한미 FTA라는 칼럼이 있어요. 근데 그냥 FTA 짱짱맨 그런 기사고요. 자, 결핵 제도적 장벽 완화에 뿌리 뽑자. 자, 사설입니다. 정부에 손들고 꼼짝 말라는 정명군 행패 앞으로 어떻게 했나요?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 이게 조선일보가 사실 난 이런 글을 쓸 때마다 조선일보에 편집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어떤 일말의 양심적인 어떤 반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새끼들이 인간 새끼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사태. 대선 주자들 사교육, 고통 줄이기 공약으로 승부를. 네. 읽을 가치가 있는 기사를 읽어야겠지. 조선경제입니다. 전세를 월수로 바꾸면 세입자 부담이 1.5배 는다. 다른 이야기는 별거 없고.
경제면은 뭐 별 게 있겠습니까? 그죠? 조선경제가 이제 그 경제신문 중에 저는 손에 꼽을 만한 쓰레기이기 때문에 진짜 별 게 없네. 투자자들을 좋아할 만한 그런 기사들은 좀 있는데 그걸 내가 읽을 필요는 없고. 자, 오늘 조선일보는 끝이고 한국일보 봅시다.